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계속해서 키다리 아저씨 3부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갈 쯤에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계신 곳에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제가 있는 곳은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어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금화 5잎은 정말 잘 받았어요. 이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제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마음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뜻밖의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가죽 케이스로 든 은시계를 샀어요. 그리고 매슈 아널드의 시집과 탕파를 샀어요. 또 무릎 덮개용 담요와 작가가 되기 위해 노란색 원고지 500장을 샀어요. 그 밖에도 사전이랑 비단 양말 한 켤레를 샀어요. 제가 비단 양말을 사게 된 것은 보잘것없는 이유 때문이에요. 가끔 저녁 때 줄리아가 제 방에 와서 침대용 의자에 누워 다리를 포개는데 그때마다 늘 비단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학이 끝나 줄리아가 돌아오면 비단 양말을 신고 그녀의 침대용 의자에 누워 똑같이 다리를 포개고 비단 양말을 신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가 한심해 보이시죠? 사실 이러는 게 창피하긴 하지만 아저씨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저의 고아원 기록을 보셨으니까 제가 별로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저는 이 7가지 선물을 상자에 넣고 포장한 다음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혼자 상상해 볼 거예요. 시계는 아버지가, 무릎 덮개는 어머니가, 탕파는 할머니가, 노란색 원고지는 동생 해리가 보내준 것으로요. 그리고 언니 이사벨이 양말을, 수잔 이모가 시집을, 키다리 삼촌이 사전을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아저씨가 저의 가족 역할을 해주시는 것,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이젠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게요. 텍사스에서 온 저와 같은 1학년인 레오노라 펜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르샤만큼이나 우스운 이름이죠. 셀리 맥브라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예요. 레오노라와 저는 학교에 남아있던 2학년 2명과 함께 맑은 날이면 시골길을 산책하거나 학교 주변을 구경했죠. 짧은 치마와 스웨터, 그리고 운동 모자를 쓰고 번쩍번쩍 빛나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한 번은 6km나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가서 대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35센트 하는 구운 새우와 디저트로 15센트 하는 메밀 케이크를 먹었어요. 메밀 케이크는 시럽이 끼얹어 있었어요. 값도 싸고 영양가도 높은 음식이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엄격한 고아원에서만 생활했던 저에게는 아주 신선했어요. 교문 밖을 나갈 때마다 저는 마치 형무소를 나가는 죄인처럼 가슴이 설레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몹시 궁금해지거든요. 당장이라도 고아원에 대한 비밀이 들통날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페구슨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22명이 모였죠. 우리는 직접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요리사가 하얀 모자와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순식간에 인류 요리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몸은 물론 부엌과 문에 끈적끈적하게 밀가루만 발라놓고는 제대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한 줄로 서서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포크와 프라이팬을 들고 교무실로 갔어요. 교무실에는 대여섯 분의 선생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우리는 교가를 부르며 선생님께 우리가 만든 과자를 드렸지요. 아저씨, 어때요? 제 작문 실력이 상당히 발전했죠? 이제 이틀만 지나면 방학이 끝나요.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답니다. 벌써 11장이나 썼네요. 어쩌면 제 편지를 읽는 것이 질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짤막하게 인사말만 쓰려고 했던 것인데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펜이 멈출 생각을 않네요. 그럼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제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월에 있을 시험이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척 행복해요. 애정을 담아서 주디. 시험 전날 밤. 키다리 아저씨께. 지금 학교 안은 공부에 대한 열풍으로 무척 뜨거워요.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었다는 사실은 벌써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4일 동안에 어미가 특별한 변화를 하는 불규칙 동사 57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시험 때까지 제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줄리아가 놀러와서 1시간이나 있다가 갔어요. 돌아갈 때까지 줄곧 가족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어머니의 젊었을 때 성이 뭐냐고 물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에게 이처럼 곤혹스러운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저는 비참한 기분으로 대강 몽고메리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줄리아는 매사추세츠의 몽고메리인지 버지니아의 몽고메리인지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리더포드 가문 출신이래요. 이 가문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건너왔고 헨리 8세의 친척이라나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줄리아 아버지의 조상은 아담보다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줄리아의 선조는 틀림없이 예쁜 비단털을 갖고 유난히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였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재미있는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졸리네요. 게다가 시험도 걱정이 되고요. 아마 1학년들은 모두 시험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을 앞둔 주디 에벗. 일요일. 상냥한 키다리 아저씨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좋은 소식부터 쓸게요. 제리샤 에벗이 드디어 작가가 되었어요. 나의 탑에서라는 시가 교지 2호로의 첫 페이지에 실리게 되었거든요. 매우 명예로운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 성당에서 나오다가 국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지에 실린 제 시를 보시고는 육행으로 구성된 것이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멋진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도 읽고 싶으시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는 꽤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체육관 천장에서 밧줄을 잡고 내려올 수도 있고 높이 뛰기도 1m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1m 20cm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엘라베마에서 오신 주교님이 남에게 꾸지람을 듣고 싶지 않다면 먼저 남을 꾸짖지 말라는 강론을 해주셨어요. 정말 가슴에 남는 말이었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지 그것을 트집 잡아 괴롭히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아저씨께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려야겠군요. 놀라지 마세요. 실은 수학과 라틴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아저씨가 실망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전 괜찮아요. 대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전부 17권의 소설과 많은 시를 읽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로마 제국 흥망사 제1권,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들 말이에요. 라틴어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어요. 앞으로 절대 낙제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주디. 키다리 아저씨께. 이것은 임시 편지예요. 오늘 밤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있는 탑에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학교는 모두 잠들어 고요한데 저는 낮에 마신 블랙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셀리와 줄리아와 레오노라 펜튼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한턱 냈죠. 기름에 절인 정어리와 토스트로 만든 머핀을 만들었어요. 줄리아는 즐거웠다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지만 셀리는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이런 밤에는 라틴어 공부라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저는 정말 게으름뱅이인가 봐요. 아저씨, 잠깐 동안만 제 할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셀리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줄리아와 레오노라에게는 두 분이 계신데 오늘 밤에 서로의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실은 어제 마을에서 연보라색 리본이 달린 레이스 모자를 봤는데 그것을 83번째 생신 선물로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성당의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어요. 조금씩 졸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할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주디. (3월) 보름날. DLL께. 지금 라틴어 글쓰기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지껏 해왔지만 앞으로도 할 것이고 미래에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재시험이 있는데 만약 불합격된다면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다음번 제 편지는 아주 예쁘고 행복한 것이거나 아니면 산산조각난 파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험이 끝나면 다시 정중하게 편지 올릴게요. 3월 26일. DLL 스미스 선생님께. 선생님은 좀처럼 답장을 주시지 않는군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나 봐요. 혹시 지긋지긋한 평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지긋지긋한 분 아니세요? 그리고 저를 대학에 보내신 이유도 관심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네요. 저는 선생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니까요. 모르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정말 허탈한 일입니다. 아마 선생님은 제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질 거예요. 앞으로는 공부에 관해서만 쓸 거예요. 지난주 제 시험에서 기하학과 라틴어 모두 합격했어요. JA 올림. 4월 2일. 히다리 아저씨께. 편도손이 붓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6일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붕대를 감아 머리 위로 묶어 마치 토끼처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도 제가 가엾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양쪽 김이 티 부어서 고통스러운 이하선염에 걸려서 이렇게 부어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지러워요. 4월 4일 병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저씨께. 어제 저녁 어두워질 무렵 침대에 일어나 앉아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것에 실증을 느끼고 있을 때 간호사가 가늘고 기다란 하얀 상자를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안에는 멋진 분홍색 장미가 가득 들어있었죠.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한쪽 끝이 올라간 재미있는 글씨로 쓴 친절한 편지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주신 꽃은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기뻐서 침대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아저씨께서 제 편지를 읽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아저씨께서 금고에 보관해두고 싶을 정도로 멋진 편지를 쓰겠어요. 심한 병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져서 잠깐 비참한 생각에 빠져있던 저를 다시 명랑한 기분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아저씨는 아직도 여자아이를 싫어하시나요? 이런, 또. 언제나 변함없는 주디. 월요일 8교시. 사랑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설마 아저씨가 두꺼비 위에 앉으셨던 분은 아니죠? 두꺼비가 빵 하고 터졌다던데 분명히 그분은 무척 뚱뚱한 분이었겠죠. 혹시 종그리어 고아원 세탁실 창가에 창살 뚜껑으로 덮여있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 것을 아세요? 우리들은 봄이 되면 두꺼비들을 잡아 그곳에 넣어두곤 했어요. 가끔 두꺼비들이 거기서 튀어나와 세탁실을 뛰어다녔죠. 그러면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벌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장난은 언제나 계속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도 아는 일이라 간단히 적을게요. 아주 살이 찐 두꺼비 한 마리가 평의원들의 방에 들어가 가죽 의자에 올라가 앉았죠. 그래서 그날 오후, 이사회 때 그만 사고가 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봄이 되어 두꺼비가 나타나면 옛날의 수집 본능이 살아나곤 하지요. 목요일 성당에서 돌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흘마다 바뀌기는 하지만 지금은 폭풍의 언덕이에요. 에밀리 브론테가 그 소설을 썼던 시기는 젊은 시절이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히스크리프 같은 주인공을 생각해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아직까지 그런 소설을 쓰지 못했을까요? 저도 젊고 종그리어 고아원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왔던 적이 없었으니까 별로 다른 점은 없는데 말이에요. 만약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한다면 아저씨는 실망하시겠지요? 으악. 아저씨도 놀라셨죠? 저의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셀리도 줄리아도 복도 끝에 있던 4학년 언니도 달려왔답니다. 여기 이 그림처럼 생긴 지네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다음은 무엇을 써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제 책상 위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도망가다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컵 2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셀리는 제 머리빗을 집어들더니 손잡이 쪽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더라고요. 이제 그 빗은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앞쪽 절반은 죽었지만 뒤쪽 절반은 무성한 신개의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여 장롱 밑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이 기숙사는 낡고 벽에 담쟁이 덩굴이 가득 엉켜있죠. 그래서 지네가 엄청 많아요. 정말 기분 나쁜 벌레예요. 차라리 침대 밑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안녕히 계세요. 주디로부터. 금요일 오후 9시 반. 오늘은 정말 운이 나쁜 날이에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허둥지둥 옷을 입느라 단추를 떨어뜨렸고요. 식사 시간과 첫 수업 시간에도 지각을 했어요. 기하 시간에는 삼각함수 문제로 선생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맞더군요.
점심에는 양고기 스튜와 파이플랜드가 나왔어요. 이 음식들은 고아온 냄새가 스며있기 때문에 참 싫어해요. 내게 오는 우편물은 청구서뿐이에요. 오후에 영어 시간에는 감상문 쓰기를 했어요. 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생명을 바치니 위대한 그 상인이 미소를 짓는다. 브라질이라고? 그는 내 쪽을 보지도 않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마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요? 이것이 실합니다. 작가도 알 수 없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군요. 교실 칠판에 적혀 있었는데 이 시의 감상문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첫째 연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위대한 상인은 덕행에 관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신을 상징한다. 둘째 연에서 그가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저는 급히 생각을 바꿨죠. 다른 학생들도 무척 힘들어 하더군요. 모두 다 45분간 빈 종이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비가 와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체육관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체조 운동을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곤붕으로 제 팔꿈치를 때리는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오니 봄옷 상자가 도착해 있었어요. 꺼내 입어보니 스커트가 너무 좁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또 금요일은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부가 내 책상 위의 종이들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았고요. 저녁 식사 후 책풀 시간에는 설교 듣기가 너무 지겨웠답니다. 그런 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책 한 권을 읽으려는데 에컬리라는 계집애가 들어와 월요일 라틴어 수업 내용을 묻더니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죽치고 조금 전에야 나가지 뭐예요. 그의 이름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라틴어 시간에 제 옆에 앉거든요. 아저씨, 이렇게 운 나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사소한 사고들을 웃음으로 맞서고 싶어요. 쾌활한 성격이 필요하겠죠. 앞으론 결코 불평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의 영원한 벗 주디올린, 빨리 답장 주세요.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리펫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은 예의 바르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되라고 쓰셨더군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제가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고아원으로 돌아와서 개강할 때까지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종그리워 고아원은 정말 싫어요. 그곳으로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제르샤 에벗. 키다리 아저씨께 정말 상냥하고 고마운 아저씨. 농장에 초대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농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존 그리어 고아원으로 돌아가 여름 내내 접시를 닦으며 보낼 일이 정말 싫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처럼 주의 깊게 행동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고아원의 컵이나 접시들을 모두 깨뜨려 버릴지도 모르죠. 편지가 너무 짧아 죄송해요. 제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금은 프랑스어 수업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들리세요? 지금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디.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저희 학교를 보신 적이 있나요? 5월이 되면 아름답게 변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나무는 꽃과 푸른 잎으로 가득하고 푸른 잔디에는 노란색 민들레가 오밀조밀 피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색, 분홍색, 흰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들이 여기저기 거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워요. 곧 다가올 방학에 대한 설렘으로 시험 따위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가롭고 행복한 곳이 또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아원 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재우는 일도, 타자를 치는 일도, 장부를 기록하는 일도 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제 글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저씨가 이곳으로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면서 저것은 도서관이고 이것은 가스 시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고딩 양식의 건물이 체육관이고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안내를 무척 잘해요. 고아원에 있었을 때도 자주 했었고 여기에서도 오늘은 하루 종일 안내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분을 말이에요. 저는 남자와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씩 평의원님들과 이야기해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르겠죠.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는 어쩌다가 평의원님이 되셨나요? 제가 보기에 평의원님들은 동정심이 많기는 하지만 풍뎅이처럼 뚱뚱하고 잘난 척하는 분들이라 생각했거든요. 손목에는 금줄 달린 시계를 자랑하며 고아원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분들 말이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건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평의원님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저는 그 남자분과 함께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차도 마셨어요. 그분은 줄리아의 삼촌이신 저비스 벤틀던이라는 분인데 아저씨처럼 키가 크고 멋진 분이에요.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조카 생각이 나서 대학에 들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줄리아는 어렸을 적에 보았기 때문에 줄리아와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응접실에서 말쑥한 모습으로 모자와 지팡이와 장갑을 벗어놓고 앉아 계셨는데 마침 줄리아와 셀리는 7교시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제게 그동안 교정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어쩐지 펜들턴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쏠리지 않아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매우 상냥했어요. 전혀 펜들턴 가문의 사람 같지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저도 저비스 펜들턴 씨 같은 삼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제 삼촌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펜들턴 씨는 20년 전의 아저씨를 떠올리게 해요. 아직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저는 아저씨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펜들턴 씨는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 가무잡잡한 얼굴이에요. 입술 양끝을 치켜 올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앞마당에서 운동장까지 빠짐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갔죠. 저희 두 사람만 발코니에 테이블에 앉아 홍차, 머핀, 마멀레이드, 아이스크림, 과자를 먹었어요. 마침 모두 용돈이 궁한 월말이라 식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펜들턴 씨는 기차 시간 때문에 여유가 없다며 결국 줄리아를 만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줄리아는 제가 자기 삼촌을 가로챘다며 화를 내더군요. 그분은 부자인데다 아주 멋진 분이었거든요. 저는 펜들턴 씨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서야 조금 마음을 놓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펜들턴 씨가 지불한 홍차값이 한 잔에 60센트나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초콜릿 3상자가 줄리아와 셀리 그리고 제 앞으로 배달되었어요. 남자에게 초콜릿 선물을 받는 것을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을 받는 순간 저는 고아라는 사실을 잊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아저씨도 시간이 되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차를 한 잔 사주시고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좋아할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떡하지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의를 갖춰서 아저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디. 추신. 아침에 거울을 보았더니 보조개가 새로 생겼어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